예, 3단원 대표값과 삼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값과 삼포도 무엇이냐?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 키 아니면은 뭐 월급 요런 자료를 알고 싶다. 그래서 뭐 5천만 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해갖고 5천만 명 사람 5천만 명까지 자료가 있다. 또는 이 자료를 다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뭘 뽑기로 했어? 표본을 뽑기로 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모집단. 그리고 뽑힌 애들이 뭐야? 표본이다. 확률적으로 뽑힌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1번부터 한 500번까지 뽑았어. 500명을. 되시죠? 자, 이렇게 뽑아서 자료들이 이렇게 있다 쳐. 모집단이나 뭐 표본이든. 자, 그랬을 때 키 뭘 알고 싶은 거냐고. 되시죠? 키 뭐 여기 160부터 뭐 어쩌저쩌 해서 뭐 170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걸로 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이 자료가 뭐 돼 있어야 돼? 간단히 되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자료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요약해서 자료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정보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 되시죠? 이렇게 5천만 개의 자료 또는 500개의 자료만 있어서는 쓸모가 없다.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이제 말을 할 때 말하려면은 이 자료들이 뭐 돼 있어야 돼? 요약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약하는 그 값을 뭐라 하냐? 대표값이라 한다. 되시죠? 그래서 이 자료의 뭐 평균 또는 이 자료의 제일 50번째 제일 가운데 값 그게 중앙값이고 이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그게 바로 최빈값이고 또는 뭐 이 자료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요약해야지 이 자료가 쓸모가 있어진다. 되시죠? 그래서 그 요약하는 그 하나의 값을 대표값이라 하고 다음 하나로 요약했어. 뭐 평균으로 요약했어 이 자료를. 근데 이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퍼져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 갖고 뭘 그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렸을 때 여기가 제일 가운데를 내가 찾아냈어. 대표값으로. 자, 그럼 이 가운데로부터 이 값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엄청 작은 사람도 있고 엄청 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뜻이고 또는 별로 안 떨어져 있으면은 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대표값 뭐 평균 뭐 여기 근처에 키로 분포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바로 뭐라 해?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단원에서는 대표값 배우고 삼포도 배우고 대표값의 대표인 평균의 성질 그 다음에 삼포도의 대표인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변수가 한 개였는데 이제 변수를 두 개로 늘리면은 공분선과 상관계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찌꺼기들 배우면은 끝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값이 뭔지는 설명을 드렸고 자료의 중심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 자료를 요약하는 하나의 값이 대표값이라고 되시죠. 자 이제 평균이 무엇이냐 평균. 자 평균은 뭐 초등학생도 알죠. 내가 시험 봤어. 근데 90점 맞고 100점 맞았어.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2로 나누죠. 그쵸? 또는 내가 다음날 시험 봤는데 70점 맞았어. 그럼 여기다가 70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이 숫자 3으로 나눠주죠. 되시죠? 그래서 평균은 뭐 초등학생들도 시험 보고 나서 평균 점수 몇 점이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평균은 우리가 많이 쓴다. 우리가 쓰는 이 평균을 뭐라 그래? 산술 평균이라 합니다. 되시죠? 수학적인 뭐 단순한 덧셈, 곱셈의 평균이란 소리야. 뭐 기하 평균도 있고 뭐 무슨 조합 평균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이 통계학, 공무원 통계학 시험 범위 안에서는 산술 평균만 다룬다. 그러니까 더하고 그 수로 나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쓰면 시그마 모든 값들 x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죠. 자, 시그마 x들을 다 더한 다음에 점수들을 다 더해. 그다음 뭘로 나눠? 전체 수로 나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평균은 영어로 민이어서 이 m을 따서 m이라고 쓰기도 하고 되시죠? 또는 그리스어에서 이 m이 뮤입니다. 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표본 모집단의 평균은 이렇게 쓰고
표본을 뽑아서 또 평균 내는 놈은 요렇게 위에다가 발을 적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은 또 기대값이라는 의미가 있다. 요 평균이 기대되는 값. 예를 들어 내가 뭐 90점, 100점 맞았어. 시험을. 그럼 2로 나누면 몇이야? 95점. 그럼 내가 다음에 시험을 본다면은 몇 점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느냐? 그럼 95점 나올 것 같잖아. 평균이 95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기대되는 값,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올 걸로 기대되는 값으로 기대값이라는 의미로 평균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기대된다가 영어로 expected니까 거기서 2를 따서 평균을 EX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되시죠? 이 표기법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같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 책을 뭐 진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평균이구나 되실 겁니다. 되시죠? 자, 잠깐 지우고 3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계학을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통계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평균은 무슨 의미인가? 요거를 반드시 이 방식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평균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숫자로 나눈다. 이건 그냥 기본이고, 이거는 뭐 통계학 안 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니까 기본이고, 통계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요렇게 알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 10점 맞은 사람이 3명, 20점 맞은 사람이 1명, 30점 받은 사람이 2명일 때, 자,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이 반 6명 학생의 평균 어떻게 구하냐? 그럼 총점을 구해야죠. 총점을 구한 다음에 요 사람 수 6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0점이 3명이니까 10 곱하기 3, 총 30점을 받았을 거고. 되시죠? 그다음 20점은 1명이니까 20 곱하기 1 더하기 30점이 2명이니까 30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총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 그걸 뭘로 나눠? 6으로 나눈다고. 되시죠? 평균 요렇게 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값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평균은 이렇게 각 총점 다 구해서 총수로 나눠준다. 되시죠? 자, 근데 요렇게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다를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10 곱하기 3을 6으로 나눈 거 더하기, 또 요렇게 보면은 20 곱하기 1을 6으로 나눈 거 더하기, 또 요렇게 보면은 30 곱하기 2를 6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요게 뭐냐고. 요게 6분의 3 이게 뭐야? 6명 중에 10점인 사람이 나올 확률, 뽑힐 확률이 여기 3명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야? 6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렇죠? 요거를 이제 확률 분포표로 만들면 x, px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로 만들면 10점인 사람이 나올 확률이 6분의 3, 20점인 사람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30점인 사람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6분의 3, 6분의 1, 6분의 2가 바로 식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균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자기 점수, 확률 변수 곱하기 그 확률 변수가 발생할 뭐? 확률을 곱해 준 다음에 자기 점수 x 곱하기 그 x가 나올 뭐? 확률을 곱해 준 다음에 다 뭐 해줘? 더해 주면 된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통계학에서의 평균은 자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자기 확률 값을 다 뭐한다? 더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되시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다시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은 자기 확률 변수 곱하기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을 곱해 준 다음에 그걸 다 뭐하라? 더해라. 되시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평균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둘이 뭐 해주고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뭐 해줘?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연속형으로 넘어가면은 자기 확률 변수 곱하기 걔의 확률 함수 곱해 주시고 그걸 다 더해. 연속형에서 다 더하는 게 뭐야? 적분이라고 인테그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거의 안 나오고 요 이산형에서
요 평균, 통계학에서의 평균의 의미, 자기 확률 변수의 확률값 곱하고 다 더한다. 확률 변수의 확률값 곱하고 다 더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자, 밑에는 뭐 추가 설명들이 있는데, 평균은 너무 큰 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 월급 평균을 구하기로 했어. 그 대부분이 100만원,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었어. 근데 한 명 삼성 회장이 들어왔어. 삼성 회장이 들어와서 월급을 10억 받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 내면 얼마야? 뭐 4억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 평균은 4억입니다. 이러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대다수가 100만 원대 받는데, 200만 원대 받는데 한 값만 뭐해도 큰 값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돼? 평균의 의미가 이 자료를 대표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렇죠? 이 자료를 대표하려면 대략 한 200만 원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의 평균은. 이렇게 말해야지 대표하는 건데, 이렇게 큰 이상치가 있을 경우에는 평균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이 왜곡되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쓴다. 근데 웬만하면 이상치가 없으면 뭐 상관이 없네. 평균 쓰든 뭐 중앙값 쓰든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평균이 더 좋습니다. 평균은 왜냐면 더하기 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 쉽기 때문에 보통 평균을 많이 쓰는데,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뭘 쓴다고? 그때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 되시죠? 또는 10% 절사 평균이라 해서 제일 작은 값에서 10%, 최소에서 10%. 되시죠? 그다음 최대에서 10%를 잘라내. 이거를 자료에서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나머지 몇 프로 남았어? 이제 그러면 80% 남았죠. 얘네로만 평균을 구하기로 한다.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되시죠? 그거를 바로 절사 평균이라 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균 다 했고, 평균의 중요한 거, 평균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통계학에서 평균은 뭐야? 확률 곱하기 다 더하기라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거, 더한 거라고.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있으면은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오더라. 되시죠? 평균이 기대값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값을 쓰든가 아니면 10%씩 잘라내고 구하는 평균, 10% 절사 평균, 뭐 5% 절사 평균이 있을 수도 있고 20% 절사 평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라내고 구한다.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야지 평균이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기대값이 뭐라고? 바로 평균이라고. 자,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요렇게 다 곱한 다음에 뭐에? 더하라고. 그럼 1 곱하기 0.1은 0.1 더하기 2 곱하기 0.2는 0.4 더하기 3 곱하기 0.3은 0.9 더하기 4 곱하기 0.4는 1.6. 이걸 다 더하면 되죠. 그쵸? 그럼 뭐야? 3인가? 0.5에 1.4니까 3이네요. 그래서 평균은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쉽죠? 자, 2번 XY의 결합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대. 그때 X-Y의 기대값을 구해라. 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뭘 만들어야 돼?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데 X-Y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되시죠? 자, 이 결합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x 더하기 y 또는 x 마이너스 y 또는 x 곱하기 y 같은 이런 새로운 변수의 확률 분포표 어떻게 만드냐? 그럼 진짜 뽑아. 자, x가 0, 0, x가 0, y가 0 뽑힐 확률이 몇이야? 0.08이잖아. 근데 x도 0, y도 0 뽑히면은 둘이 빼면 몇이야? 0이죠. 그대로. 되시죠? 그래서 0, 0이 뽑힐 확률이 0.08인데 둘을 0, 0을 뽑으면 둘이 빼면 0이니까 이 0이 나올 확률이 0.08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x는 0, y는 1을 뽑았어. 그럼 둘이 x 빼기 y를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0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되시죠? 그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0.2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쭉 하나하나씩 일일이 뽑으면서 다 적어주는 거야. 0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올 확률은 0.2다. 되시죠? 그러면 1, 0을 뽑았어. 그럼 1에서 0 빼면 몇이야? 1이죠.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0.27이다. 자, 그 다음에 1을 뽑았어. 그럼 1 빼기 1 하면 몇이야? 0이잖아. 오케이,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0.08이다.
되시죠? 다음 2를 뽑았어. 그럼 1에서 2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0.15다.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이 두 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적어도 되는데 우린 어차피 뭐만 구하면 돼? 기대값, 평균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굳이 합칠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뭐 해서 다 곱해서 다 그냥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은 바로 평균이 나온다. 자, 0 곱하면 어째 0이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0.2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0.4,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0.27, 0 곱하니까 필요 없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0.15가 된다. 되시죠? 그 마이너스 0.62에 마이너스 0.15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0.77에 플러스 0.27 하니까 마이너스 0.5가 된다.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x-y의 기대값 구해봐라. 그럼 x-y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봐라. 이런 뜻이고, 확률 분포표 어떻게 만들어? 진짜 뽑아서 쓰는 거야. 진짜 뽑아서 여기다 값을 쓰는 거야. 그럼 그거 그때 뽑힐 확률이 여기 적혀 있잖아. 그걸 진짜 여기다가 갖다 뭐 하면 돼? 적어주시면 되고, 굳이 여기에 중복된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합칠 필요 없다고 그냥 그대로 쓰시고 다 그냥 곱해서 뭐에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A 지역에서 20일 동안 미세먼지 양을 측정해서 그럼 20개 자료를 측정했겠죠. 거기서 5%의 절사평균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표본 크기 20개야. 그럼 1번부터 1일차부터 어디까지? 20일차까지 내가 뽑았을 거 아니야. 표본을 총 20개를 뽑았을 거 아니야. 근데 5% 절사평균이니까 가장 어떤 값?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순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1일부터 20일까지 뽑은 자료들을 뭐해? 크기 순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쫙 나열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가장 작은 값에서 5%, 가장 큰 값에서 5%를 뭐하고? 빼고. 그럼 5% 뺐으니까 얼마큼만 남아? 90% 남죠. 얘네들로만 평균을 구한 놈이 바로 뭐야? 5% 절사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시죠? 자, 그럼 자료가 20개잖아. 20개의 5%가 몇이야? 20개의 10%는 2개잖아. 그럼 20개의 5%는 절반이니까 1개죠. 아, 그러면은 가장 어떤 값? 최소값 하나 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최대값 한 개씩만 버리라니까 양쪽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 하나 버린 다음에 나머지 몇 개? 18개 갖고만 평균을 구해봐라. 그게 바로 뭐야? 5% 절사평균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원래 20개 갖고 평균 구했더니 50이 나왔어. 그럼 원래 총합이 몇이야? 원래 이 20개 자료들을 다 더한 값이 몇이야?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눴더니 50이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총합을 20으로 나눴더니 50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총합은 몇이야? 1000이란 소리죠. 원래는. 되시죠? 자, 근데 거기에 최소값이 지금 몇이고? 10이고 최대값이 몇이야 지금? 180인데 이 값들을 뭐 하자고? 제끼고 지우고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개로만 평균을 구하자. 5% 절사평균은 그런 뜻이죠. 그럼 10이랑 180을 뭐 해줘? 빼줘. 그럼 190을 빼줘. 그러면은 이제 이 18개의 총합은 몇이야? 810이 되겠죠. 되시죠? 자, 그럼 810개 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810 나누기 18이 될 거고. 되시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18분의 810을 9로 나누면 9, 28, 90 이렇게 되고 또 나누면 45가 되네. 그래서 5% 절사평균은 몇이다? 4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되시죠? 절사평균 요 퍼센트만큼 양 끝단에서 제거하는 거라고. 양 끝단에서 5%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양 끝단에서 5%씩 제거하니까 총 10%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4번. 다음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은 몇이냐.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어디까지만? a까지만. 0부터 a까지만 x 플러스 2분의 1인 함수가 돼 있네. 되시죠?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럼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이 넓이가 몇이어야 돼? 이 넓이가 1이어야 하죠. 그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 플러스 2분의 1 요 함수를 뭐 했을 때 적분한 값이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확률 밀도 함수가 일단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일단 그걸 이용해서 a부터 일단 먼저 구하시라.
그럼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는 1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시죠? 적분하실 수 있죠? 충분히. 이거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 적분은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안 되시면 고등학교 기본 문제부터 다시 풀고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고 적분에 그냥 기본적인 그냥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의 그냥 기본적인 적분 미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공무원 통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a를 대입하면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분의 1 a고 0을 대입하면 어차피 둘 다 0이니까 뺄 필요가 없이 이게 1이어야 된다. 자 그럼 a는 몇이어야 돼? 양변에 다 2를 곱하면은 넘기면은 요렇게 되고, 그럼 이거 2차 방정식 풀듯이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풀마 해갖고 F2 에마 1은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되시죠? 마이너스 2 또는 이거 또는입니다. 또는 1인데 a가 0보다는 뭐에? 큰 값이니까 a는 몇이야? 1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0부터 1까지만 정의된 x 플러스 2분의 1이 확률 밀도 함수인 확률 변수였다 x가. 이렇게 확인을 우리가 해줬고, 자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평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x 자기 확률 변수 곱하기 여기다 뭘 곱해? 확률 함수를 곱하라고. 확률 함수가 뭐야? x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이걸 곱한 다음에 다 뭐하라고? 더하시라고. 자기 확률 변수에다 확률 곱한 다음에 다 더하라. 이게 바로 평균이라고. 자 그럼 어디까지만 x가 정의돼 있어? 0부터 1까지만 정의돼 있으니까 0부터 1까지만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적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적분하면은 x 일단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가 되고, 자 적분을 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 x 제곱이 되겠네. 되시죠? 미분하면 다시 이게 될 거 아니야. 근데 0은 어차피 대입해봤자 0이니까 1만 대입하면 그게 바로 값이 되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7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12분의 7이다. 맞나요? 12분의 7이다. 오케이 맞네. 자 요런 식으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해? 자기 확률 변수에다가 자기 확률 값을 곱한 다음에 확률 함수 값을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뭐 하시라? 더하시라. 그래서 이산일 때는 시그마, 연속일 때는 뭐 하면 돼? 인테그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리고 이산일 때도 굳이 식 쓰지 말고 요 이산이면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을 테니까 이때는 어떻게? 위아래로 곱해준 다음에 다 그걸 뭐해? 더해줘라. 그럼 바로 뭐가 나와? 평균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학에서 평균 구하는 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모든 점수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됐지.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평균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 더한 거 시그마 한 거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길었는데 평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